어제 추락한 F-15K 전투기 조종사 1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나머지 조종사 1명을 찾기 위해서 군 당국은 밤늦게까지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달성군수 공천을 재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공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북지사 후보 경선이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를 기점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경선 결과는 오는 9일 확정 발표됩니다. 그동안 낙동강에 수많은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켜온 봉화 석포제련소에 대해 사상 첫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4월 6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비가 제법 많이 왔는데요. 오후에는 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날은 계속 쌀쌀할 거라고 하죠? 네, 주말까지 평년을 밑도는 기온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김령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비는 오전 중 대체로 그치겠지만 찬바람과 함께 쌀쌀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또한 대구 7도, 안동 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6도, 안동 15도 가리키면서 어제보단 조금 높지만 평년을 밑도는 수준으로 서늘한 날이 예상되니까요. 몸을 따뜻하게 하셔서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가 그치니까 미세먼지가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오후에는 한때 매우 나쁨까지 기록하겠습니다. 황사까지 약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구름은 간간히 끼겠지만 햇살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아서 쌀쌀함 또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칠곡군에서 발생한 F-15K 전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전투기 조종사 1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나머지 조종사 1명도 순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밤늦게까지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구급차가 사고 현장을 급히 빠져나옵니다. 중장비와 군 병력 등을 실은 대형 트럭도 분주하게 오갑니다. 수색을 마친 군인들이 지친 표정으로 산 정상에서 내려옵니다. 공군은 날이 어두워진 뒤에도 이곳 사고 현장 주변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젯밤 군 당국은 수색 중 전방석 조종사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먼저 운동도 빼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기체 다 빼낼 겁니다. 하지만 사고 지점이 해발 839m의 높은 지대에 있고 짙은 안개까지 끼어 있어 추가 수색도 결국 중단됐습니다. 이게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죠. 네. 기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추가로 수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군은 사고 직후 공군 참모총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상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전투기가 낮게 비행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밝혀줄 블랙박스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군은 날이 밝는 대로 수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공장 폐수를 낙동강에 무단 배출하다 적발된 봉화 석포제련소에 대해서 사상 첫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숱한 환경오염 사고에도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오염수 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은 폐수 70톤이 낙동강에 배출된 건 지난 2월 말. 폐수에서는 기준치의 9배가 넘는 불소가 검출됐고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인 셀레늄까지 2배 넘게 나왔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폐수를 오염 처리 시설 밖으로 몰래 빼내는 현장까지 점검반에 적발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석포제련소의 법 위반이 내용적으로 중대한 것은 물론 고의성도 엿보인다며 행정처분 중 가장 강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사고 이틀 후 중대 위반 행위를 한 것은 환경의식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행위는 무려 46건. 특히 작년 10월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고장난 채로 방치해 조업정지 위기까지 갔다가 과징금 6천만 원으로 경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넉 달 만에 다시 대형 환경사고가 터진 만큼 강력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했다는 게 경상북도의 설명입니다. 다만 24시간 돌아가는 제련소 특성상
조업 중단에 필요한 안전 확보를 위해 2달간의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자유한국당 공천을 두고 진흙탕이니 복마전이니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달성 군수 자리와 여성 전략 공천을 두고서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조성재 후보를 달성 군수로 단수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현역 김문호 군수가 납득할 수 없다며 중앙당에 문제를 제기하자 자유한국당 중앙당 공관위원회는 김문호 군수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당 중앙당 공관위는 공천 심사를 다시 하라고 대구시당에 요구했습니다. 대구 공관위는 중앙당에서 교체 지수와 관련 없는 여론조사 항목을 잘못 적용해 엉뚱한 결론을 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달성 군수와 달성군 국회의원 사이에 뿌리 깊은 다툼이 공천 잡음으로 이어진다는 소문도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매번 1위를 해야 하는데 일부러 배제가 되느냐라는 게 아마 저는 또 판단의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추경호 의원에게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대구 남구청장은 여성구청장이 나와야 한다고 중앙당 공관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미 공천이 마무리 단계라 바꿀 수 없다며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대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여성 공천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남구청장이 되겠다는 여성 공천 신청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등의식 이런 게 조금 편견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 저로서는 제가 여자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여성들이 더 하기가 더 어려운 거고. 대구시의원 공천과 관련해서도 2명의 시의원이 탈당한 데 이어 물갈이설과 함께 추가 탈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공천 갈등과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지사 후보 경선이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를 기점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책임당원의 향방이 며칠 뒤 진행될 여론조사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선을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지사 경선 첫 관문인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가 어제 끝났습니다. 모바일 투표는 한국당에서 처음으로 도입돼 투표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투표를 못한 책임당원은 8일 선관위에서 현장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경선에 나선 남유진 후보는 구미시장의 경험을 살려 경북의 일자리를 책임지겠다. 구미시장 12년 동안에 많은 경제적 실적을 쌓았습니다. 투자 유치 100조, 일자리 50만 개, 경제도지사, 일자리 도지사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김광림 후보는 40여 년간의 국가 경제와 예산 경험을 살려 경북 경제를 되살리겠다. 예산은 3조 수준이었던 경상북도 국비 예산을 11조 원대로 올리는데 상당히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돈이 돌고 경제가 도는 경제 예산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철우 후보는 지역과 중앙을 두루 경험해 누구보다 소통과 현장에 강하다. 지역에서 20년, 중앙에서 20년 공직생활을 했다. 현장을 중요시하는 도지사, 소통 도지사, 지역과 중앙을 제일 잘하는 저 같은 사람이 아주 가장 적임자다. 박명재 후보는 도정, 국정 등 행정의 달인으로 분권 시대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부지사로서 도정의 기능, 행자부 장관으로서의 국정,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당 사무총장으로서의 당정을 아우르는 준비된 도지사,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책임당원은 5만 4천여 명. 한 번도 표심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여서 섣불리 판세를 점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안동, 영주 등 책임당원의 40%가 몰린 북부권이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영향력이 큰 지역 당협위원장의 입김과 출신 후보가 없는 경산, 경주, 영천의 표심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경선 결과는 책임당원 투표와 7일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합쳐 9일 확정 발표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인 양성자 가속기 센터는 첨단 과학 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임재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만든 양성자 가속기입니다.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고 남은 양성자를 1억 전자볼트의 고전압을 이용해 빛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가속합니다. 가속된 양성자가 물질과 부딪히면서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나노 기술에서 생명공학, 우주항공에까지 첨단 연구 개발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용됩니다. 어떤 신소재를 갖다 개발하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유전자원을 갖다 개발하고 아니면은 의료용 동위원소 같은 걸 생산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는 방패장 유치 지원 사업으로 정부와 경주시가 3천억 원을 투입했고 5개 연구시설에 빔라인 10곳과 지원시설이 조성됐습니다.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또 지역 산업체나 아니면 지역 주민과 연결돼서 어떤 지역 주민과의 지역과의 상생을 만들어낸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양성자 가속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체 R&D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했고 경주시는 동국대학교와 함께 오는 6월까지 가속기 활용 방안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제15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대구시와 소방청이 공동 주최하는 박람회는 발전하는 소방산업, 함께하는 국민안전이라는 주제 아래 국내외 300여 개 기관단체, 소방 전문업체가 참여합니다. 다양한 신기술과 신제품이 전시되고 안전체험, 야외 전시 부스, 국내 학술 발표회, 세미나 등 이번 박람회는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포항시와 영천시 등 18곳에 대해서 이달부터 문화영향평가와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도심 기능이 쇠퇴한 원도심의 문화, 역사, 공공시설 조성 등을 통해 도심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현장 평가 결과를 지자체와 주민협의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K워터 안동권지사가 생태계를 망치는 베스와 블루길 등 유해 어류로 만든 친환경 유기질 비료 10톤을 댐 주변 4개 면지역에 시험 공급합니다. K워터가 개발한 어분 비료 보양이로는 중금속과 병원성 미생물 검사 등을 통과해 올 1월 정부에서 친환경 유기 농업자재 인증을 받았습니다. K워터는 안동시와 함께 어분 비료를 사용한 작물 생육 상황을 관찰해 작물별 최적 사용량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손자와 조부모 간의 소통을 강조하는 할배 할매의 날을 전국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매달 마지막 토요일을 할배 할매의 날로 정해 조부모와 부모, 손자까지 3대가 서로 소통하고 세대 차이를 극복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를 전국 축제장과 야구장, 전시장 등에서 홍보하고 대학생 홍보단을 구성해 전국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올해도 경주 쪽샘지구에 대한 발굴조사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발견된 목광묘 2기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면 4에서 6세기 신라 국가형성기 고분 문화의 특징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 쪽샘지구는 신라 귀족들의 집단 묘역으로 800여 기의 신라 고분이 확인돼 지난 2007년부터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의 마을기업과 별도로 청년 참여형 마을기업 제도와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이 시행됩니다. 청년 참여형 마을기업은 참여 회원 중 청년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자부담 비율은 20%에서 10%로 완화됩니다.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은 2차 연도까지 최대 8천만 원의 사업비 지원이 끝난 뒤에도 우수 마을기업에는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는 9일부터 27일까지 일반 마을기업과 청년 참여형 마을기업을 공모받아 심사를 거친 뒤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비는 대체로 그치겠는데요. 찬바람과 함께 쌀쌀함이 계속되겠습니다.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현재 대구는 7도, 안동은 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6도, 안동 15도 가리키면서 어제보단 조금 높지만 평년 수준을 밑도는 서늘한 날이 예상되니까요. 몸을 따뜻하게 하셔서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가 그치니까 미세먼지가 조금씩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예상되는데요. 오후에는 한때 매우 나쁨까지 기록하겠습니다. 황사 또한 약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조금씩 벗어나겠고요. 현재 매우 흐린 하늘은 낮부터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7도, 고령 7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고령 16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6도, 구미 7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상주 14도, 구미 15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6도, 예천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15도, 예천 14도 보이면서 다소 서늘한 날이 되겠습니다. 경주의 현재 기온 8도, 낮 기온 1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구름은 간간히 끼겠지만 햇살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아서 쌀쌀함 또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